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얼마 전에 그 진주 의료원을 폐쇄하겠다는 그러한 그 공고가 경남 도지사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진주 의료원 이제 폐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지금 전국적인 그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그 최초의 이제 이 공공의료에 대한 말하자면 공격이라고 할까요? 이게 바로 다름 아닌 우리 그 지역에서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뭐 진주 지역을 지금 현 정부가 뭐 약한 고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주제는 이제 뭐 지역적인 그런 이슈가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뭐 언론 보도 이런 걸 통해서 좀 알려진 바가 있긴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학에 계신 그 분들로서는 조금 더 그 깊이 있게 그 사실이 어떠한지 그것도 파악을 하고, 이러한 그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그런 공공의료의 그 민영화라든가 그 축소, 이러한 그 과거의 그 선례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어떤 그 영향을 미쳤는지 그걸 좀 전문적으로 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그 연구를 해오신 우리 대학 의과대학 그 정백근 교수님을 이번 그 주제의 그 발표자로 이제 모시게 되었습니다. 정백근 교수님은 그 이 공공의료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시면서 최근에는 저희 대학 산학협력단에서도 이제 그 보직으로 일을 하고 계신데 굉장히 이제 바쁘신 중에도 이 중요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과 그동안 연구하신 그 성과 이것을 같이 공유를 하기 위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러한 그 중요한 그 회의를 위해서 우리 대학에 좀 학기 초라서 이제 많이 바쁘신데도 참여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 그다음에 우리 대학원 학부 학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지역에서도 보면 지금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발표와 이제 토론을 통해서 지금 이 진주 의료원 그 폐쇄 사태에 대해서 정말 바람직한 그 진보적인 그런 어떤 대응책이 강구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발표자이신 우리 정백근 교수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와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상대학교 의과대학 전공은 예방의학입니다. 예방의학이라는 학문을 아마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희 과에서는 이제 질병의 치료보다는 질병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또는 특정 질병이 발생했다면 그 질병의 발생 원인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그런 일을 주로 하는 그런 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인으로 불구하고 제가 의사 자격증을 딴 지 지금 한 16년이 넘어가는데요. 환자는 이제 한 3년 정도 봤습니다. 3년 정도 봤고, 의사 자격증 따고 한 3년 보고 지금까지 10여 년을 한 번도 환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롱 면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대신에 이제 환자 안 보니까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저희 이제 주로 그 의료 보장 정책 연구를 좀 주로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주의료원 관련된 이제 소위 저는 사태라고 생각하는데요. 진주의료원 폐원 사태를 통해서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문제점이 뭐 어떤 게 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좀 개선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중심으로 좀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주의료원은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진주의료원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보건의료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이란 게 뭐냐? 이것은 공공보건 의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이다. 이렇게 이 정의를 하고 있고요. 물론 설립 주체는 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제 기타 공공단체가 설립한 보건의료기관이라고 소유 주체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보건의료라고 하는 것은 지역, 계층, 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 의료의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정의의 이면에는 지역 간, 계층 간, 분야 간 불평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보건의료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 의료기관은 공공보건의료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반드시 공공보건의료를 해야 하고 그것이 설립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주의원을 폐원하겠다고 도지사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지금 현재 이 취약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하나라도 폐원하면 안 된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굳이 폐원하려면 이게 공공보건의료를 하지 않아서 폐원을 한다. 이런 건 차라리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지사가 이야기하는 이제 그 폐원의 근거, 도가 이야기하는 폐원의 근거는 이미 제시되어 있지만 진주 시내의 의료 서비스 공급이 이미 과잉이고 적자와 부채가 너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폐원하지 않을 수 없다. 근데 이게 이제 핵심적인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의료원 경영과 관련되어 있어서 매년 통계가 나옵니다. 통계가 나오는데 2011년 자료를 보면 전국 지방의료원의 이 총 적자가 656억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 평균으로 하면, 이 기간 평균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5천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의료 전달 체계상에서 2차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이 공공의료기관은 지방의료원이 유일합니다. 그 지방의료원은 34개밖에 안 됩니다. 34개밖에 안 되는 이걸 이제 656을 34로 나누면 기간 평균 한 19억 정도 다 적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의료원도 규모가 다양합니다. 100병 상대부터 500병 상까지, 이게 이제 지방의료원마다 이 규모가 다 다른데, 진주의료원은 300병 상이 넘기 때문에 대규모 종합병원급 지방의료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300병 상 이상의 대규모 종합병원급 지방의료원이 34개 중에 총 8개가 되는데, 이 8개의 적자는 4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1년 진주의료원의 적자는 63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63억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지방의료원을 적자 순으로 이렇게 줄을 세어보면 많은 축에 속합니다만은, 이것이 그 규모의 견주어 보았을 때 과연 그렇게 큰 적자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부채를 보면, 이 부채가 진주의료원이 지금은 이제 언론에 나오는 걸로는 279억 정도 이야기합니다. 279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2011년 현재 253억이었습니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253억이었는데 진주의료원보다 적자가 많은 의료원이 많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보시듯이 군산의료원, 부산의료원, 서울의료원 이렇게 상당한 이제 부채를 가지고 있고, 전체 지방의료원 평균 부채가 151억입니다. 그래서 적자와 부채가 없는 지방의료원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00병상 이상의 대형 지방의료원의 평균 적자는 261억입니다. 그러니까 진주의료원의 이 평균 적자라고 하는 것이 비슷한 규모의 이 대형 지방의료원 평균보다는 역시 작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부채가 과연 폐원을 할 정도의 재앙적인 부채냐? 결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인건비 비율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이 인건비 비율을 계산할 때 분자가 뭐냐면 의료 수익입니다. 그래서 의료 수익이 적으면 같은 인건비라도 인건비 비율이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지금 2011년 당시에 진주의료원의 인건비 비율이 77.6%였고 지금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가 80%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너무 당연합니다. 어차피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호봉만 따지더라도. 그런데 최근에 진주의료 수익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은 작은데 그 수익은 감소했는데 인건비가 그대로라 하더라도 인건비 비율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의료 수익 저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2011년 그 자료를 적용했을 때 전체 이 지방의료원 평균 의료 수익을 분모로 한다면 진주의료원의 부채 비율은 61.9%입니다. 그래서 전체 지방의료원 평균보다도 낮다. 인건비 비율이. 그래서 실제로 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어떤 그런 데이터가 전체 지방의료원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지금 그 당군 이래 최초입니다. 이 부채 적자를 이유로 지방의료원 평원하는 게 이런 큰 일을 벌일 만한 그런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적자와 부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지방의료원이 공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주의료원보다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지만은 하지만 이런 그 이유로 지방의료원을 표현한 역사가 없다. 물론 지역의 언론에서 또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방의료원 적자를 잊을만 하면 이 비난을 하게 하고 그게 지역 언론의 기사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걸 쉽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이 지방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공공병원을 지금 현재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 공공의료기관들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그 보건의료 체계에 실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아주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많은 문제의 근원을 들어가 보면 그 근본적인 이유는 민간 의료기관의 과잉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자료로 나와 있지만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5.7%가 공공병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우리가 병상 중에서도 급성기 병상이 있고 장기 요양 병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급성기 병상을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 이 공공병원의 급성기 병상 수는 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진국, 그러니까 이제 서유럽이나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라고 하면 전부 다 그것은 공공병원입니다. 그 소유 주체가 공공이 아니라 할지라도 대부분 그 병원은 지역사회의 병원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 해당 국가의 국민들은 병원은 그냥 공공병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민간 의료기관이 과잉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 이 의료기관의 거의 한 90 기관수로 따진다면 한 94%가 민간 의료기관이고 병상수로 따진다면 거의 한 92%가 민간 병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민간의 과잉이 반드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소유의 병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지역사회 통제를 받으면서 매우 공공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된다면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민간병원은 다른 선진국의 민간병원과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보면요. 이제 우리 지역에서 보통 보는 의원, 이거는 전부 거의 모두가 개인의 소유입니다. 개인의 소유이고, 의료기관을 설립한 주체는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에서는 영리를 마음대로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리 추구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 병원 같은 경우에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라고 한다면 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52%도 개인 소유입니다. 그 법인격의 의료기관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개인 병원들은 마음대로 이제 영리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개인 소유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50%가 넘는 게 개인 병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자체가 우리나라 어떤 보건의료 체계의 상품성을 굉장히 강화하는 이런 측면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법인 병원의 경우, 그러니까 이제 48%는 법인 병원이지 않겠습니까? 이 48%의 법인 병원의 경우에도 이 특수법인을 제외하고 학교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법인 병원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법인 병원들이 그 이전에는 조그만 개인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원이 좀 더 커져가지고 개인 병원이 되고, 그리고 이 개인 병원을 법인으로 전환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가 하면 주인이 눈 시뻘게 뜨고 있는 겁니다. 법인 병원이 되면 이사회가 있고, 그 이사회가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입니다만은 법인 병원 전환 이전에 주인이 이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병원의 운영은 실제 법인 병원으로 전환한 이전과 거의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료법상 법인 병원은 영리를 추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명박 정부 때 이 영리 법인 병원을 도입하려고 엄청나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사회에서 이걸 막아서 결국은 관철되지는 못했는데, 영리 법인 병원으로 그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지금의 상황에서도 실제 법인 병원의 대부분은 수익 극대화의 원칙에 근거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외국의 병원은 그렇지 않죠. 보통은 이제 이게 지역사회 주민들의 기부로 통해서 만들어진 병원들이 많고, 또 이제 교회나 자선단체가 설립한 병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는 이사회가 있고, 그 이사회장은 임기가 끝나면 자연스레 교체가 됩니다. 교체가 되고, 그리고 반드시 지역 주민들의 대표자와 협의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병원들이 설사 소유주체가 민간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비영리적으로 공공병원과 별 다르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개인 병원이 많고 법인 병원의 경우에도 수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민간이 전부 다 수익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이 전부 수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돈이 되는 곳에 병원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돈이 되는 곳에 병원을 설립하니까 의사들도 이제 돈이 되는 곳으로 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에는 병원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이제 농촌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는 병원이 모자란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제 의료 자원의 지역적 불균형 부분가 이제 일상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의 보건학적 문제는, 보건 문제는 급성 전염성 질환이 아닙니다. 현대의 보건 문제는 만성 질환입니다. 이 만성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고혈압, 당뇨병, 암, 심근경색, 중풍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3대 주요 사회들이 암과 심근경색, 중풍입니다. 그거는 최근 한 10년 동안 그 순서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병들은 특히 이제 암은 조금 별개로 치고요. 중풍, 심근경색의 전구질환은 고혈압, 당뇨입니다. 그래서 중풍,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뭐냐면 고혈압, 당뇨병 발생률을 줄이는 겁니다. 그런데 고혈압, 당뇨병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강 행태를 개선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런 쪽에 투입되는 서비스는 돈이 되지 않습니다.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대의 보건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한 어떤 그 전략이 건강 증진과 예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치료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넘쳐나는 보건의료기관들이 현대의 보건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과잉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나라 공적 의료 보장 제도의 보장성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의료 보장 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에서는 미국, 멕시코 다음으로 본인 부담금이 높은 그런 이 나라입니다. 결국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제한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급여 범위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비급여로 남아있는 이런 서비스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결국 이 의료기관들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딱 두 가지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느냐. 건강보험 급여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서비스는 국가의 통제를 받습니다. 수가부터 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의료 서비스 양을 늘리게 됩니다.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건강보험 급여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은 이 서비스는 국가로부터 통제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마음대로 값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실제로 국민들이 지출하는 의료비의 양을 증가시키고, 그 증가된 의료비는 전부 어디로 들어가느냐. 개인 병원과 법인 병원의 소위 소유주에게 그 돈이 다 들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의 불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우리나라는 의료 전달체계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모든 국민들이 주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가려고 하면 이 주치의의 진료 의뢰서가 없으면 그 다음 단계로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감기 걸려가지고 대학병원에 가도 말려진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가서 이런 의료 전달 체계의 어떤 그 미정립 이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 민간 과잉으로 인한 수익 극대화의 어떤 그 과잉 이런 것 때문에 1차, 2차, 3차 의료기관 간에 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무한 경쟁 때문에 의료비는 더욱더 급속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가령 내 병원 옆에 최신 CT를 들여왔다. 그러면 나는 돈이 없어서 최신 CT를 가지고 오지는 못하지만 중고 CT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중고 CT는 누가 공짜로 줍니까? 돈을 빌려서 가지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지고 와서 그 돈을 뽑아먹는 방법은 뭐냐? 그런 장비가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돌리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그걸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야지 그에 대한 수입이 나오고, 그래야지 이 장비를 산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한 경쟁 체제가 실제로 의료비의 급속한 어떤 그 앙등 이런 부분에 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모든 문제가 실제로 그 근본 기저에는 민간의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의 과잉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건강과 의료 이용의 지역 간 불평등, 그리고 계층 간 불평등, 그리고 분야 간 불평등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보건의료가 필요하고 공공보건의료 기관이 필요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전국적인 전달망을 가지고 있는 급성기 일반 병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립대병원입니다. 이 국립대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거의 대부분의 이 광역시로에 설치가 돼 있고, 그리고 이런 국립대병원은 실제로 그 지역 안에서는 맹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장비 인력이 가장 훌륭하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특히 노무현 참여정부 이후에 지방 국립대병원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대학교 병원을 보더라도 이 지역 암센터, 권역 심리혈관 질환센터, 그리고 근육 전문 질환센터 등 총 한 600억 이상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국립대병원들은 상당히 양적 질적 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그 지역 안에서 맹주 역할을 하지 못했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실제 그 지역의 거점 병원이 될 수 있을 만큼 그런
이 자립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겠고, 그런 이유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자 부채가 없는 그런 지방의료원을 찾아보기는 이제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공병원의 비중이 너무 작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이 민간 의료기관의 과잉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하고 공공보건의료를 하게 했지만 워낙 공공부문이 취약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체계에 큰 영향력을 아직까지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이것이 이제 실제로 들어가 보면 공공병원이 민간병원과 상당히 차별적으로 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표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그 어떤 사회적인 어떤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제 지방의료원들의 현실을 보면 지방의료원들이 환자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방의료원을 뭐 서울의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과 비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동급의 민간병원과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실제 환자를 더 많이 봅니다. 환자를 더 이제 연인을 보면 환자를 더 많이 보고 2006년에 이제 매년 의료기관 평가를 합니다. 복지부에서. 2006년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예를 들면 이 모든 지방의료원들이 동급 민간병원에 비해서 의료의 질이 높은 것으로 이제 그렇게 그 결과가 발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의료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응급의료기관에는 레벨이 있습니다. 그냥 응급실이 있고요. 이제 정부로부터 이제 지정받는 응급실이 있는데 그런 이제 응급실을 권역 응급의료센터, 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렇게 크게 세 등급으로 분리해서 지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진주 이제 의료원은 지역 응급의료기관입니다. 그런데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건을 달성하려면 거기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병원이. 그러니까 이제 그 인력도 어떤 지정 기준 요건에 맞게 확충을 해야 되고, 시설 장비도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응급실을 운영하면 적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통 민간병원은 응급실만 설치하지, 정부로부터 질 높은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런 이제 어떤 그런 요건을 충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85%가 이런 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이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을 이런 자격을 유지하려면 그 자체가 이미 적자 요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 응급의료기관이나 응급의료센터로 통해서 불러들이는 수입보다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투입해야 하는 자원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응급의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공익성이 높은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지방의료원들은 거의 대부분이 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스나 조류 인플루엔자 사태 때 상당히 우리나라가 들썩할 만큼 이 국민들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어떤 그 대책들이 나오고 했는데 실제 그런 정부의 대책에 선뜻 참여하는 민간의료기관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료원들은 당연히 이제 이런 정부의 정책에 참여 안 할 수가 없죠. 다 참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감염병과 관련된 격리병상, 그리고 호스피스 병상, 이런 병상들은 설치해놔봐야 돈이 안 됩니다. 돈이 안 되는데, 여기 자주 나와 있지만은 민간의료기관보다는 훨씬 더 많은 감염병 격리병상과 호스피스 병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 이런 부분이 공익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수익과 아무 관계 없는 거죠. 민간의료기관은 공공보건의료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의료원들이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적자 요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산부인과가 없는 그 지자체가 3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지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농어촌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산부인과, 소아과 설치율이 각각 이제
100% 이렇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병원의 경우에는 24%, 49%밖에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산부인과, 소아과, 지금 이제 저출산 고령화, 지금 출산율이 조금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애 제껴놓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산부인과, 소아과, 특히 농촌 지역에는 그 젊은 사람이 더 없고, 애가 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산부인과, 소아과와 관련된 의료 수요는 있습니다. 있지만은, 이 민간병원은 설치해봐야 돈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여튼 의사 월급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벌어진 수입보다 나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설치 안 하는 곳이 많지만 질환의료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낮은 진료비로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입원 진료비 같은 경우는 71%, 외래도 74%. 낮은 진료비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급 민간 병원보다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적 취약계층들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동급 민간병원의 경우에는 전체 환자 중에 13.2%가 의료급여 환자입니다. 하지만 지방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체 평균입니다. 42.8%가 의료급여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환자들이 실제로 이제 입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퇴원을 해도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퇴원을 해도 주로 독거하고 있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집에 가봐야 간병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병원이 있는 겁니다. 계속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장기 입원 환자들은 절대 민간병원에서 가만 놔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방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병원이라 실제 그런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평균 재원 일수가 이 동급 민간 병원보다는 거의 일주일 정도 더 깁니다. 이런 이제 이 긴 재원 일수는 병원 운영에 있어서는 적자 요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진료비가 주로 언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가 하면 입원 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내과계 입원 환자의 경우에 입원 초기에 진단하기 위해서 진단 비용이 크게가 증가를 하게, 정확하게 진단을 하려면 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진단과 관련 진료비가 이게 급속도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에 치료를 집중하기 때문에 입원일당 진료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입원 1일에 최고 높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 의료기관에 잘 나가는, 그러니까 병상 이용률이 일정 정도 보장된 그런 민간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이게 꺾일 때 환자를 퇴원시키고 새로운 환자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깔아 앉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 밑에가 면적이라고 한다면 이게 총 진료비가 되니까 의사, 민간 이제 수익이 그만큼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상 이용률은 지방의료원이 훨씬 더 높습니다. 동급 민간병원보다. 하지만은 병상 회전율이 낮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도 전부 다 적자 요인이 된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정책 보고서에 의하면 지방의료원이 공익기능을 수행하면서 연평균 발생하는 적자가 30억이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진주의료원도 자체 통계치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30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럼 이 30억 원은 뭐냐? 공공정책 수단으로서 활용됐기 때문에 발생한 건전한 적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지방의료원은 우리가 이제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예산을 팍팍 지원해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독립체산제 기반으로 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공공병원에서 역할을 하다 보면 복지부의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연평균 3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데요. 독립체산제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가지고, 그러니까 돈은 안 벌리는데 공공병원에서 역할을 계속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느냐. 다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익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어떻게 비판받는가 하면 지역사회로부터 공공병원이 민간병원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또 비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병원은
독립생산제 기반 하에서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자 때문에 지역으로부터 비판받고, 그리고 그 적자를 많이 하기 위해서 약간의 수익성을 추가하다 보면 다시 민간병원과 다른 게 없다는 측면에서 또 비판을 받고, 이렇게 이제 어떤 입장을 취하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방의료의 문제는 의료진들의 많은 포션을 공중보건의사가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중보건의사는 이 군 복무 대신에 가는 겁니다. 이 의사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군의관으로 안 가고 군의관 가는 대신에 이제 이 읍면 지역의 보건지소나 아니면 이 지방의료원에 와서 3년 지나면 나갑니다. 그래서 이 군복무를 대체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기 때문에 별 성의가 없습니다. 성의가 없고, 그 다음에 의사 환자 관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환자들은 의사 가는 곳에 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 환자 관계가 지속적으로 형성되지 않는 거죠. 왜냐면 좀 이제 특히 만성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의료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외래에 가게 되는데, 어느 순간 가보면 또 이제 다른 의사가 와 있고, 다른 의사가 와 있고,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이제 이 지방의료원의 의료의 질에 대한 불신으로 상당 부분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더더욱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의과대학이, 이건 너무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아마 좀 이게 좀 안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지금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아니고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의학전문대학은 어떤 사람들이 오는가 하면 다른 과를 졸업하고 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오는 이런 이제 체계입니다. 그 이전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의과대학 합격하면 왔는데요. 의학전문대학원이 되면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이미 그 의학전문대학원생은 대부분이 다 군대를 피하고 옵니다. 군대를 피하고 오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그 의과대학 시절에는 공중보건의 인력들이 이 지방의료원의 그 진료 공백을 메워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부 의학전문대학원생으로 바뀌면서 군대를 가야 될 사람들이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향후에는 공중보건 의사가 급격하게 감소되면서 이 지방의료원의 그 의료 공백, 진료 공백은 그야말로 큰 문제가 이제 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현재로 문제인데 앞으로는 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방의료원 이 원장들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장이 이제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원장이 이제 지방의료원의 최고의사의 결정으로 이사회인데, 이 원장이 이사장을 겸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는 또 원장이 선임하는데, 이 이사 선임 과정에서도 지자체장의 승인을 일일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이 병원 운영에 있어서 이사회의 리더십을 기대하기 힘들다. 그리고 전적으로 병원 원장의 리더십에 의존해야 되는데, 이 원장은 지자체장에게 매였기 때문에 실제 그 원장의 리더십은 관리력 리더십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제 원장 같은 경우에 이 병원 경영과 관련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왔을 때는 그런 원장 자체가 그 지향의 근원이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 지역마다 국립대 병원이 있고 지방의료원이 있고 보건소가 있습니다. 이게 다 공공보건의료기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전체 보건의료 체계 하에서 공공의료 체계가 상당히 취약하다.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권력 안에서만이라도 이런 그 공공보건의료 기관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면 좋은데,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지방의료원과 국립대병원, 국립대병원과 보건소, 이들 간에는 실질적 연계체계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지방의료원과 국립대병원이 경쟁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실제 진주의료원 이 노동조합 조합원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진주의료원이 경상계 병원 설립되기 전에 우리가 최고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상계 병원이 설립되고 나서 경쟁에서 져가지고 이렇게 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완전히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민간 병원하고 경쟁으로 시원찮을 판에 공공병원을 이제 공공병원끼리 경쟁하는 이런 상황이 상당히 이제 비효율의 극치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지방 정부가 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국립대병원하고 관계를 가지고 있고 지방의료원과도 관계를 가지고 있고 보건소와도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 정부가 이런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을 묶어주면 되는데 이런 노력조차도 이런 노력을 하는 광역 지방 정부가 거의 없다. 경상남도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이야기를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방의료원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공공보건의료 체계는 너무나도 취약한데 지방의료원은 그 안에서도 더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진주의료원 문제의 본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제가 지금 진주의료원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그 중심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온 자료,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그리고 지금 현재 진주의료원에서 나오고 있는 자료,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몇 가지 좀 포인트를 지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진주의료원 폐업 선언 자체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제 훼손한 일방적 결정이고 당군 이래 최초의 결정이다. 이런 이야기인 거고요. 그 다음 3월 9일날 사회동향연구소에서 설문조사했습니다. 상당 그 폐원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는 거고, 이 폐원을 강행한다면 이거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어떤 그런 그 강행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 거고요. 그 다음 진주의료원은 어쨌든 매년 연인원 20만 명이 이용했던 지역 거점 공공병원이었다는 것이고, 다양한 형태로 공익적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보건복지부가 지역 거점 공공병원 운영 평가를 하는데, 여기서 지방의료원 평가를 합니다. 크게 4가지 영역에서 평가합니다. 진료의 질,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익적 서비스, 합리적 경영, 사회공헌, 이 4가지 영역을 평가하고 있는데, 진료의 질과 공익적 서비스는 거의 평균 점수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사회공헌 역시도 평균 점수의 8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합리적 경영입니다. 이게 전체 평균 점수의 6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진주의료원의 전체 점수가 항상 평가해보면 항상 거의 꼴찌에서 2등, 3등입니다. 그래서 모든 측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경영, 여기가 포인트라. 이 가장 이제 문제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진주의료원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을 평가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정부의 공식적인 평가에서 그렇게 나온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진주의료원이 지금 여기 중안동에 있다가 초전동으로 옮겼습니다. 여기 옮겼는데 534억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200억 원은 중앙정부가 지원한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지방정부가 마음대로 이게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실 아니다라는 건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테러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어떤 테러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안에. 공공의료과가 이 지역 거점 이 지방의료원을 담당하는 과인데, 아직까지 그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해서 공식적인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중앙정부 돈이 200억 들어가 있는데, 이 폐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알아서 해야 될, 1차적으로는 지방의료원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라고 지금 한 발씩 빼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도 아마 앞으로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진주의료원에 대해서 경상남도가 지원한 돈이 매년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보통 11억, 12억 수준입니다. 11억, 12억.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상남도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지금 이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겠다, 이런 말이 사실 말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 지금 적자가 매년 40억, 60억 발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적자, 여기서 이제 단기 순이익이 적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적자에서 감가상각액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수익보다 비용이 더 많이 나가서 적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적자라고 하는 것은 감가상각을 제외한 이 적자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만 딱 가지고
딱 가지고 보면 지방의료원 평균하고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산 부분도 저도 지금 집이 그 초전동입니다. 초전동에 2009년에 신축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 2002년도는 거기는 전부 다 논밭입니다. 지나가면 그런 냄새 때문에 문을 못 여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여기 이 부지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올라갔다는 거죠. 지금 저희 아파트로 진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가. 그 논밭이었는데 평당 가격이 제일 비싼 아파트 중에 하나인데 땅값이 막 올랐기 때문에 실제 이제 이 대책위에서 주장하는 것은 경상남도가 이야기하는 이 자산보다 그 자산 가치가 훨씬 더 높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경상남도는 꼭 폐원을 해야 되겠다는 입장이 강력한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 근거로 들면서 사실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언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강력한 의지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부의 지금 이제 이 그 적자 부채의 상당 부분이 신축 이전 때문에 발생한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와 회계법인의 어떤 평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축 이전이 진주의료원을 망하게 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경상남도의 판단 오류였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환자가 대폭 감소함으로써 의료 수익이 감소했는데 그 대폭 감소한 환자들의 특성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냐? 그러니까 내과계 만성 질환자입니다. 제일 많이 감소한 환자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특성이 내과계 만성 질환자인데 이 내과계 만성 질환자들은 주기적으로 의료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환자들은 한 달에 한 번은 병원에 가야지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그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신축 이전에서 또 환자들이 왔습니다. 그 환자들이 진주의료원이 중안동에서 다녔던 환자들이 초진동을 옮긴 상태에서 지금 왔단 말입니다. 왔는데 너무 오기가 불편한 겁니다. 그때만 해도 대중교통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가기 힘드니까 처음에 몇 번 가다가 나중에 병원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로부터 벌어들일 수 있었던 의료 수익이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축 이전을 누가 결정했냐고 하는 거죠. 지금 노조원들이 신축 이전하자고 해서 신축 이전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경상남도와 당시의 경영진이 결정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소위 모든 독박은 지금 이제 노조한테 지금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부채의 3분의 1이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과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개발기금 차입금과 이자는 왜 발생했느냐? 이것도 역시 대부분이 신축 이전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신축 이전 때문에 발생한 건데 이 신축 이전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돈을 진주의료원이 빌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돈을 전부 진주의료원이 떠맡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경상남도가 자기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이런 어떤 이 조치는. 하지만 지금 폐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계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이 하나 없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이걸 마지막까지 꼭 지방의료원이 해결하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회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이 지방의료원 죽이기에 신호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입니다. 실제 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는 지역거점 공공병원 확충, 그리고 그 공공의료에 대한 지원 강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그 이전 이명박 정부의 이 보건의료 정책의 가장 큰 그 과제는 의료 민영화였습니다. 의료 민영화. 그리고 소위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도 그런 맥락을 가지고 왔다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는
공공의료를 축소시키겠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는 없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 지원권은 전혀 없었습니다만은, 지금 이것을 박근혜 정부가 시킨 것은 아니지만, 만약 진주의료에 표리된다고 했을 때는, 특히 이제 같은 정당의 어떤 사람이 광역지자체인 경우에, 광역지자체장인 경우에, 지방의료원을 그 이전보다는 훨씬 더 쉽게 이 민간 위탁을 한다든가, 이 매각을 한다든가, 폐원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의료원들의 발전 방향과 대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익적 서비스를 제공해서 발생한 적자는, 보존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의 세이프티넷 병원, 미국조차도 세이프티넷 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적자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는 좀 낫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의료 보장률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적어도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다음, 이 국립대 병원, 그리고 보건소와의 연계 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해서 국립대 병원이 지방의료원을 도와주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지방의료원에 전문의가 오지 않는 이런 상황을 공고위가 그걸 대처해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걸 경상대학교 병원에 교원이 와서 그걸 해준다면 지역 주민들이 진주의료원을 지금처럼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정부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조금만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지방의료원들이 어려운 상황들 해결하는 도움이 될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그걸 안 하죠. 왜냐하면 그걸 해서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익이. 그런데 이익이 없다고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해 준다면 지금 지방의료원에 그 돈을 떼어 붓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지방의료원에 더 유익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에 지금 경상대학교 병원이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지역 주민들이 경상대학교 병원 교수들이 와서 이 진료하는 병원이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서 마산의료원이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내용적으로 위탁이기 때문에 다른 지방의료원에 비해서 진료비가 좀 높습니다. 마산의료원이. 의료급여 환자 비율이 조금 낮고요. 이런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통제하더라도 대학 병원의 교수들이 인력 지원의 측면에서 나가서 진료를 한다면 분명히 달라질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무상의료가 지금 달라질 이야기가 아닌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은 또 약간 후퇴했지만은 불과 얼마 전 대통령 선거 당시만 하더라도 실질적인 무상의료를 이야기를 한 사람보다 안 한 사람보다 한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후보자 중에. 그 주요 후보자 중에. 실질적 무상의료의 내용은 뭐냐 하면 비급여 보증부담금 다 합쳐서 입원 진료비의 90%까지 건강보험에서 적용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간 진료비 상한을 100만 원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병에 걸려도 국민들이 내는 의료비는 100만 원이 넘지 않게 하는 것이 실질적인 무상의료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게 달성이 되면 또 이제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서민들에게는 상당히 이제 그게 좋은 조치일 수는 있는데 그것이 정책 패키지가 순서가 달라지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제가 그 밑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본인 부담금이 적어지면 의료 서비스 그러니까 필요가 있는데 의료 서비스 이용을 자제했던 감추어진 잠재적 의료 유역이 현실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의료 서비스가 급증하게 되죠.
급증하게 되면 소위 이제 이쪽에서 그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의료기관이 더 필요하겠죠. 또 의료기관이 필요 없다 할지라도 보건의료 체계에 지입하는 의료서비스 공급자가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많아지느냐? 민간 부분이 많아질 거라 그 이야기죠. 의료서비스 이용이 급증했을 때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이 늘어난다면 공공의료기관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이 더 늘어날 거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경쟁이 심화되면서 오히려 보건의료 체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 체계의 이윤 극대화의 경향, 이런 경향이 더 심해질 거라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도 수도권으로 큰 병 걸리면 진주 사람들로 경상대병원 안 옵니다. 전부 서울로 다 갑니다. 서울로 다 가는데, 하지만은 그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 같은 경우에는 첨단 장비나 첨단 시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지출하는 돈은 지방국립대병원,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실질적 무상의료가 되면 삼성병원도 아산병원도 경상대병원도 가서 내는 돈은 똑같지 않습니까? 100만 원 상한이 어차피 말들이 100만 원 낸단 말이죠. 그러면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더 가속화된다. 더 가속화되면 결국은 지역의 보건의료 체계는 붕괴하게 됩니다. 일부 경쟁력 있는 몇 개 병원을 빼고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지방의료원은 더더군다나 더 문제가 되겠죠. 이런 이제 지역의 그 지방의료원 중심으로 하는 공공병원들은.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상황들을 정부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지역 내에서 자체 충족적인, 그러니까 질이 담보된 자체 충족적인 의료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역 내에서. 그래서 더 이상 서울로 올 필요가 없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만든다는 측면에서 민간 의료기관에 접근해서 해결하는 게 쉽겠느냐? 아니면 공공의료의 비중을 키워서 직접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을 통제함으로써 그런 효과를 얻는 게 쉽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실질적 무상의료가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를 붕괴시키는 좋은 게 오히려 더 망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자원들은 오히려 더 확충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경상남도는 더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것이 12페이지 보시면 경상남도는 전국에서 사망률이 제일 높은 곳입니다. 경상남도는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노인 인구 비중을 동일화해서 노인 인구가 많으면 사망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령 구조를 동일화하게 한 상태에서 측정한 사망률이 연속 6년간 계속 높았던 곳입니다. 전국에서 16개 시도 중에서. 그리고 가장 좋았던 것도 16개 시도 중에서 13위를 한 겁니다. 13위.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곳인데, 이 그래프를, 사진을 보시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이 경상남도에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은데 있다고 하더라도 동부, 경남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 경남에는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진주시 빼고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보시면 경남의 서북부는요, 의료의 사각지대입니다. 사각지대. 이런데 공공병원을 이런데 왜 병원이 안 가겠습니까? 민간병원이. 돈이 안 되니까 안 가는 겁니다. 이런 의료의 사각지대 누가 해결할 거냐? 정부 해결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있는 공공병원도 없애고자 하는 경상남도가 정말 이게 정말 이 현실에 맞지 않은 그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 또 하나 문제가 그 밑에는 우리나라의 주요 사연이 암과 심근경색, 중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암은 별개로 치고 심근경색과 중풍은 의료기관에 딱 증상이 오고 언제 도착하느냐가 키입니다. 왜냐하면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 막힌 거기 때문에 늦으면 늦을수록 심장 근육이 많이 죽습니다. 이 뇌세포도
그 중풍이라고 하는 것은 뇌세포에 피가 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혈관이 터지든 막히든 간에. 그러니까 빨리 가면 갈수록 최대한 이제 이 사망률을 줄일 수가 있고 정상 상태로 올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병원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 그러다 보니까 경상남도의 암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전국 최고가 아니겠느냐. 그럼 이런 부분 누가 해결할 거냐. 역시 정부가 공공의 영역에서 해결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은 해결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상남도 도민들이 밖에 나가서 의료 이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상남도 안에 의료시설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연간 6천억 원을 외부에서 진료비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연간 6천억 원을. 여기에는 비급여 진료비, 교통비용, 시간비용은 제외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상컨대 1조가 넘는 돈이 매년 경상남도 밖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경상남도는 공공병원을 경상남도에 질이 담보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병원을 오히려 더 확충을 해야 되지 있는 걸 줄여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의료원을 정책수단으로 그 위상을 좀 더 확립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개발기금과 관련된 부채는 이제 경상남도가 이번에 좀 진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좀 청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나 원장을 잘 선임해야 됩니다. 지금 이전 과정, 그리고 이전 이후에 원장이 누구였는가 하면 개원입니다. 개원이. 저도 내일 당장 개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의사이기 때문에. 지금 몇 명 데리고 개원할 수 있는데, 그런 의원만 개원해 본 사람들, 그리고 또 중간에는 현대건설의 전무 출신이 와서 또 의료기관을 경영했습니다. 기업 경영, 의원 경영과 노조하고 수백 명의 직원이 있는 병원 경영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속 원장으로 오시면서 병원 운영의 파행에 많은 기여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의 이제, 이 지방의료원은 지역의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실제 지역 주민의 병원으로서 위상을 가져야 됩니다. 위상을 가져야 되는데 지역 주민들의 통제 기능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진주의료원, 이건 모든 지방의료원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겠지만 진주의료원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나중에 정상화가 될 것을 가정해 놓고 이 지방의료원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일상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이 거버넌스를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주의료원을 좀 폐쇄하겠다라고 할 때 보면 적자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적자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풀려지고 잘못 이해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 진주의료원이 갖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특수성, 그것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우리 특히 진주 지역의 공공의료시설이 많이 부족한 점을 감안할 때 그것이 폐쇄되는 것은 정말 부당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폐쇄에 이르게 되는 절차의 이제 이런 부당성까지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럼 이 진주의료원 폐쇄 사태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지 대안에 대해서도 이제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가 사실 언론에서 좀 보도된 이런 사항도 있었지만 지금 이 주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해 오신 정국근 교수님께서 사실 데이터 팩트에 근거해서 정말 중요한 이 진주의료원 폐쇄의 이제 폐쇄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